안녕하십니까, 쌈무입니다. 본 영상은 방구석 가투소인 친구와 6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유로 2020 16강 8경기를 날짜별로 2개씩 예측을 하는 영상입니다. 우리말이 틀려서 반박할 시에 네 말이 맞아. 6월 29일 16강의 세 번째 날, 크로아티아 대 스페인은 D조 2위 크로아티아와 2조 2위인 스페인을 만나서 경기를 하는 건데, 좀 의외야. 스페인이 2조 2위라는 게. 크로아티아를 먼저 우리가 한 줄 평으로 소개를 해보자. 크로아티아는 어떤 팀입니까? 크로아티아는 미녀의 나라지. 크로아티아는 팀이 쇠락하고 있다. 이 경기를 보면은 크로아티아가 지난 대회 지난 월드컵에서 준우승했을 때 그때보다 점점 내려오는 것 같아. 그리고 우선 모드리치가 이제 좀 나이가 그때보다 들었잖아. 그런 다음에 최전방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고, 옛날엔 만주키치나 뭐 이런 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약간 노쇠화되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나도 내려오고 있다라는 말에는 크게 동감을 해. 나는 더 말하자면은 결국 모드리치한테 의존해야 되나? 공격수가 많이 기대에 못 미쳐. 솔직히 수비도 불안해. 그나마 어떻게 미드진으로 모드리치랑 브로조비치랑 코바치치. 근데 코바치치도 못 믿어 개인적으로. 클래스가 있는 팀인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결국에 잡고 올라왔잖아. 스코틀랜드를 못 잡았다? 면은 탈락이지. 공격 전개가 난 되게 아쉬웠어. 수비적이나 뭐 이런 걸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조직력이나 이런 것도 그 예전만큼 갖춰졌어. 문제가 공격 전개 시에 이끌어가는 작업 있잖아. 그런 게 너무 안 돼. 그 앞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좀 아쉬워. 나는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2위 하기에는 좀 아쉽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달라. 두 팀의 뉘앙스가. 바로 스페인 이어서 설명을 할게. 크로아티아는 2위를 하기에는 운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스페인은 2위를 하면 안 되는 팀이지. 뭐 불안하네, 뭐 선수 구성이 어떻네 다 제껴놓고 거긴 1위 해야 되는 팀인 거야. 그렇지. 근데 못했잖아. 여기서부터 스페인은 잘못된 거야. 너는 한 줄로 평가를 한다면? 뭐라서 정말 못한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다기보다는 그 결정력이 부족했어. 근데 그 결정력이 사실 상위권 팀이 되냐 안 되냐는 결정력이야. 제일 중요한 게. 근데 그 결정력이 지금 부족하다? 물론 슬로바키아전 5대0이야. 근데 그 경기만 5대0인 거야. 슬로바키아가 멘붕이 되니까 5골이 나왔지. 근데 16강부터 붙는 팀들은 그런 팀들이 아니야. 그대로 모라타가 그런 결정력을 보여준다? 떨어지는 자멸의 길이지. 경기 예측을 하면은, 나는 이 선수 구성의 스탠스를 슬로바키아 때처럼 가져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난 가져갈 것 같아. 잘된 그 경기 하나가 있었잖아. 그 경기는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난 감독이 그렇게 총명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럴 감독이면 애초에 이무하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베스트 11을 가져올 거야. 그러면 또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악순환이건 뭐건 톱은 모라타야. 그렇지. 딜레마야. 그럼 모라타면은 결국 또 공격진 부지 않고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답답하게 가지 않을까. 스페인이 이기는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이거는 과감하게 그냥 크로아티아 올라간다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그냥 과감하게 크로아티아 승으로 갈게. 90분 안에 끝난다. 연장 없이. 나는 크로아티아 올라가는 건 나도 똑같은데, 나는 90분 안에 결정이 안 날 것 같아. 너도 크로아티아 봐? 난 크로아티아 봐. 모라타가 결정력이 지금 안 좋잖아. 근데 그것보다 내가 가장 경기에서 키포인트로 보는 거는 부스케츠야. 근데 부스케츠가 지난 경기 나왔잖아. 근데 요번 경기에서 만약에 나왔을 때 모드리치랑 코바치치랑 브로조비치가 있는 그 중원에서 이제 클래스 있는 중원을 만났을 때 부스케츠가 과연 보여줄 것이냐? 전혀 아닐 것 같거든. 옛날만큼의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크로아티아한테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크로아티아도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너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가 좀 답답하게 흘러갈 것 같아. 가면 갈수록 서로 골이 안 나왔을 때는 조심조심 하는 경기를 할 텐데, 그런 경기를 크로아티아가 지난 그 월드컵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 그래서 요번에도 왠지 그 경험을 살려서 요번 대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고, 연장전 가서 결정을 지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 두 번째는 이제 F조 1위의 프랑스와 A조 3위의 스위스가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에서 만나. 프랑스가 1순위에 꼽히는 팀 중 하나였어. 근데 조금은 아쉬워. 프랑스부터 한 줄 평을 하자면은, 프랑스인 줄 알았는데 닥트넘이야. 토트넘이었다고? 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독일전에서는 프랑스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느낀 거는 토트넘 마크를 잘못 봤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 토트넘도 닭이잖아. 얘네도 닭이잖아. 예전에 예측할 때부터 얘기했던 파바르 끔찍했지. 약점이 없어 보였는데 약점이 생기고 있어.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너는? 나는 지금 딱 떠오른 단어가 있어. K 봉지 과자. 아 저거 포장이 잘 돼 있다. 포장만 돼. 되게 양 많은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질소 포장이었다.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이 라인업은 난 벨기에보다 우승 후보라고 생각해. 근데 까보니까 첫 번째 경기 독일 압도했어. 압도했지만 경기 1대 0이었어. 두 번째 헝가리 아니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팀인데 못해줬어 아무튼. 세 번째 포르투갈전 이 경기는 그냥 파이팅이 넘쳤어. 그렇지만 글쎄 팀적으로는 아쉬웠지. 난 이 경기가 포르투갈이 정말 투혼을 불살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랑스가 못했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을게. 하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만 안겼다. 반대로 스위스는 어떻게 생각해? 스위스는 블레터 회장님 도와줘요. 스위스는 유럽에서 최강팀은 항상 아니었어. 근데 그 옛날에 그 스위스가 그 블레터 회장 있을 때는 약간의 그 판정의 유리함을 받을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면은 좀 힘든 나라가 되지 않았나? 팀적으로 뭔가 좀 끈끈함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상은 그래도 한 중상 정도 되는 팀이었다면은 실제 느껴지는 거는 중하 정도? 그래서 나는 좀 블레터 회장의 그 도움 정도가 없이는 좀 쉽지 않는 팀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너는?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리 나쁜 육각형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았다. 이건 좀 애매해. 왜냐면 난 스위스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낮았었거든. 하지만 단순히 내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인 거지 이 팀이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그냥 내 기준에 생각했던 육각형보다 조금 넓다라는 소리야. 터키를 잡은 거잖아. 터키를 크게 잡은 거. 그러니까 터키는 요번 대회 최약체야. 이탈리아한테 크게 졌잖아. 이게 커. 여기서 강팀 검증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아쉽다고 한 게 원래 스위스라는 팀이 분명히 강팀들한테도 경쟁력이 있는 팀이었거든. 근데 이탈리아한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졌어.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어떤 스위스보다도 정말 약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예측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는? 나는 프랑스가 초반에는 고전을 하지만 전반전 끝날 때쯤부터 좀 살아나면서 1대0에서 2대0으로 충분히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 경기는 쉽게 잡을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지 모르겠어. 이 경기 좀 이상해 그냥. 그래서 내가 느끼는 불안감을 토대로 말을 하면은 왜 이렇게 연장 갈 것 같지?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프랑스가 조별리그에 보여준 불안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 그냥 스위스가 대놓고 비비고 어떻게든 연장까지 계속 존버를 한 다음에 PK를 가보든지 그런 한방 승부로 노려보자라는 스탠스로 그냥 그렇게 나와버린다면은 프랑스가 그렇게 공격이 쉴 거라는 생각을 해. 헝가리도 보면은 계속 헝가리가 그렇게 하다가 역습 한 방에 뚜껑 맞은 거잖아. 헝가리 공격한 게 없어. 그냥 그거 한 방 맞은 거야. 스위스도 그 꼴이 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들어. 그래서 이 경기는 발칙하게 예상을 해보면은 난 이 경기 연장 갈 것 같아. 그러면은 너가 말한 거를 토대로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누구나 다 스위스가 수비적으로 나올 거라는 건 자명하지. 근데 스위스가 그렇다면은 실점을 안 하는 팀이냐? 그렇진 않아. 지금 조별리그에서도 매 경기 실점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보면은 프랑스도 독일 빼고 다 실점했어. 근데 그 조는 공격력이 강한 팀들이 있는 조든 거고, 근데 스위스는 그 정도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 헝가리는 되게 요번 대회에서 생각보다 선전한 팀이잖아. 근데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스위스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나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뭔가 좀 이상해. 그냥 자꾸 기분이 찜찜해. 그냥 한번 연장 간다. 연장 한번 시원하게 물어볼게. 그럼 다음 누가 이겨? 누가 이기냐고? 기왕 연장이라고 말한 이상 스위스 코인 한번 사봐야 되지 않겠어?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바로 제 예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